내일은 우리 식품 가운데 유일한 법정 기념일인 제1회 김치의 날인데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함께 기념식의 자리에 첫 번째 김치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사상 초유의 천막결사에 나섰던 9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동안 미처 몰랐던 9 스님들의 천막정진 뒷이야기와 함께 이 시대 종교의 의미와 한국 불교에 대한 고민 등도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 스님의 생애와 수행 정신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산 밖을 나오지 않는, 즉 불출산의 모습을 26년 동안 보이며 지금 조계종의 근간을 세운 하남 스님의 삶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어 한국 불교의 상생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의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제8회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내일은 우리 식품 가운데 유일한 법정 기념일인 제1회 김치의 날인데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함께 기념식의 자리에 첫 번째 김치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 발효식품 김치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재료의 참맛을 살린 사찰 김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오랜 세월 한국인의 밥상을 지키고 이제는 건강 발효식품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김치. 배추와 무 등 다양한 채소를 하나하나 버무리면 22가지 효능을 낸다고 해서 11월 22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첫 번째 김치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철 김장 시즌을 준비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제1회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식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사찰 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자리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식품으로는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김치의 날의 의미를 짚으면서 김치는 세계의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며 융화의 미덕을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김치는 괄목할 만한 수출세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맛 김치가 세계를 잇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맛 김치가 세계를 잇고 있습니다. 김치 세계화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김치 종주국의 자긍심으로 천년을 이어온 위대한 맛의 유산을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우리를 웃게 하는 말, 김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치. 실제로 김치는 면역력 증진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알려지면서 올해 수출액만 1,200억 원에 이르러 전년보다 38.5% 증가했습니다. 김치의 인기와 함께 자연 고유의 맛을 살리는 사찰 김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늘과 파, 젓갈을 비롯한 육류를 빼고 다양한 곡물과 약초를 넣어 맛과 향을 내는 것이 사찰 김치의 특징입니다. 김치를 처음 맛보는 외국인이나 어린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런 걸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맑아요.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외국 사람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이 사찰 음식이 지금 세계 다니면서 음식 맛을 보여주면서 김치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봐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통 음식 김치. 코로나19 시대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으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사상 초유의 천막결사에 나섰던 9 스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동안 미처 몰랐던 9 스님들의 천막정진 뒷이야기와 인간적인 면모는 물론 이 시대 종교의 의미와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고민 등도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동안거 결재 이래 위례신도시 상월선언의 작은 비닐하우스 법당에서 시작돼 석 달 동안 이어진 무문관 천막결사. 한겨울에 난방도 없이 한 벌의 옷과 하루 한 끼 공행에 의지한 아홉 스님의 14시간 무건 수행 정진은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과 결사 문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나섰던 아홉 스님들의 90일간의 고행정진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간 상월선언 천막결사 90일간의 이야기는 천막결사 수행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무후무한 천막 수행 정진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한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천막결사에 나섰던 아홉 스님들의 천막 정진 이야기와 수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스님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천막 법당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의 밑바닥에서 마주한 초심을 만났던 아홉 스님들의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의 이야기를 그냥 날 것 그대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독자들한테 강력하게 다가가고 또 그게 더 이렇게 어떤 컨텐츠로서 매력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스님들의 얘기를 거의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작가는 사상 초유의 상월선언 천막결사를 통해 종교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하고 현재 한국 불교가 맞고 있는 위기 극복의 돌파구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막결사를 적극 응원한 외호 대중들의 모습 속에서 사부대중 공동체의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책은 천막결사를 이끌었던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에 대해서는 개별 인터뷰 대신 가까이서 지켜본 스님과 불자들의 입을 통해 인간적인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는 이제 뭐 이 연세도 또 연만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실 만한 거 다 했고 그래도 되는데 이 젊은 스님들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노심초사 이제 밤을 새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월선언 천막결사 90일간의 정진이 마무리된 지 벌써 1년. 탈종교화와 불자 감소 시대, 한국 불교의 새로운 흐름과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하남 스님의 생애와 수행 정신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산 밖을 나오지 않은, 즉 불출산의 모습을 26년 동안 보이며 지금 조계종의 근간을 세운 하남 스님의 삶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한 하남 대종사. 종단의 최고 어른인 교정과 종정을 지낸 횟수만 모두 4차례나 됩니다. 종정 중심제였던 1926년 당시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산문 밖을 나오지 않았던 일화는 근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스님다운 스님으로 첫손에 꼽는 이유입니다. 수행자로서 상원사에 계시면서도 종단의 모든 큰일은 직접 지시하고 관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른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늘 대중과 함께하면서 청정한 계율 정신을 몸소 실천한 하남 스님의 삶은 지금의 한국 불교계가 본받아야 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한국 불교학회가 마련한 축의 특별 학술대회, 조계종의 근본을 확립한 하남 스님의 생애와 수행 정신을 조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학계 역시 산 밖을 나오지 않은, 즉 불출산의 모습을 보인 하남 스님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수행하였지만 한 번도 사실은 세상을 떠난 적이 없었고 교정과 종중에 올랐지만 그 지위를 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조선불교의 미래를 위해 모범적인 성리를 양성하면서 한국 불교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학술대회는 지금의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며 종단의 근간을 세운 선승은 단연 하남 스님이었음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은 사회적 소통까지 실천하신 하남 대종사의 수행의 힘을 수승한 사표로 삼아 종단 성가 교육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이 시대의 한국 불교 또 세상이 어려운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하남 스님의 고면 인격과 수행 정신,
그 사상이 널리 선양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하나음 스님은 탈종교화와 출가자 감소 시대를 맞아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남북 경색 관계 속에서 올해도 천태종이 개성 영통사가 아닌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독자적으로 종단 개창조의 열반을 추모했습니다. 천태종은 그제 구인사 천태종 역대 조사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천 대각국사 919주기 열반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는 새벽 6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의 헌향과 헌다에 이어 부전 스님들의 상단 권공과 조사 영반 의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천태종은 종단 개창조인 의천 대각국사의 출가 본사인 북한 개성 영통사를 15년 전에 복원한 후 2015년까지 영통사에서 남북 합동으로 열반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불교계도 언택트 포교를 활성화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상생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은 우리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특히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통업계와의 갈등, 과장 광고 등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대형 포털 사업자와 대기업, 소상공인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추가 수수료 부담 등 불공정 거래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두 라이브 커머스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수많은 영세 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추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도록 언택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기존 산업과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와 관계되는 모든 업종들이 보다 더 건전하고 상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리. 언택트 산업이 우리 사회 전반을 바꿔놓으면서 불교계 역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봉행되는 법회와 각종 행사가 늘어나면서 불자들의 신행활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의 유튜브 명상 콘텐츠, 조계종이 선보인 언택트 기부 서비스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시장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언택트가 몰고 온 변화에 적응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상생과 소통의 가치가 더욱 크고 의미 있게 다가올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영산제와 수륙제 등 불교 의례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불교 전통문화 계승의 현대적 의미를 짚어보고 호국불교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는 어제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 회의실에서 한국사회 공동체와 불교 의례를 주제로 호국불교 연구 하반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성훈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교수 등 참석자들은 수륙제의 본래성은 무엇보다 무차 평등 재회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호국불교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령제를 통해 역사적, 이념적 갈등 해소와 화해를 실천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국제 간 불교 교류 활성화와 생명 존중의 가치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연등회에 대해 불교 신앙이 발현되는 공동체 공간이라며 포교와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여성단체로 여성 불교 지도자 양성에 앞장서온 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한국 불교의 발전을 이끄는 단체로서 제2의 도약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어제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혜와 자비, 평등과 동행이라는 4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아 부처님 법을 사회 실천해 나가는 단체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등과 동행을 핵심 가치로 삼아서 여성 불자 지도자 양성, 불교적 수행문화 확산, 불법의 사회적 실천, 그리고 행복한 조직 문화 강화라는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또 스님과 학생 등의 지혜장학금 2천만 원을 전달하고 단체 20년사를 정리한 백서 발간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여성개발원 고문 명성스님과 일법스님, 부산지원 지도법사 심산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과학사회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토크쇼를 연대 이어 여성불자의 자비행을 다짐하는 발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의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제8회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에밀레종, 모형종, 타종과 전시, 공연 등 우리의 소리 문화의 우수성을 보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범종 소리가 천년고도 경주에 울려 퍼집니다. 에밀레종을 본떠 만든 4톤가량의 모형종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주최하는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현장입니다. 더 이상 타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을 소재로 우리 소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로 8회째 마련됐습니다. 아쉽게도 이 종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이제 치면 깨질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보자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입니다. 에밀레전 주제관에서는 성덕대왕 신종, 상원사종, 운주지 소장종 등 다양한 신라종의 모형종과 세계의 종을 비교 전시하며 한국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종 주조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림과 사진 자료, 에밀레종 주조 과정에 얽힌 설화를 소재로 만든 애니메이션도 함께 선보입니다.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우리 종이라. 성덕대왕 신종이 생긴 모형이나 문양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거지 문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금을 울리는 소리 우리 종이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종이라. 범종과 함께 모그와 운판, 법고 소리도 함께 어우러집니다. 또 신라 음식과 신라 옷, 한지 공예와 전통차, 서예, 도자기 등 30여 개의 전시 부스에서 우리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매일 2차례씩 선보이는 보이는 라디오 코너에서는 BBS 대구 불교방송의 인기 진행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8회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수환입니다. 불교방송 주말 음악 프로그램이죠. 힐링 라디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매일 열리는 다양한 공연 행사는 BBS 불교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에밀레전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랜선 퀴즈 대회도 열리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제8회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은 경주 월정교 잔디광장에서 일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경주에서 BBS 뉴스 박면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을 선보이던 제9회 전통음식 한마당이 울산 해남사 경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봄, 가을, 꽃, 약초, 울산, 옹기와 도자기에 담은 계절 차림을 주제로 계절 나물과 버섯은 물론 지역 특산품인 미나리와 부추 등의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식이 선보였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 명천 스님과 마선영 요리연구가의 음식을 비롯해 허진규 옹기장 등이 제작한 옹기식기와 화병 전시도 발연됐습니다. 해남사는 이와 함께 사랑의 백미 100포를 중구청에 보시했습니다.
제8대 부산시 공무원불자회 회장에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이 취임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불자회는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이자 범어사 주지인 경선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2취임식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이면서 불자입니다. 불자로서 지켜야 할 덕목도 많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은 더 크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불자회는 어떤 신행단체보다도 더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신행단체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회와 함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에서 미니 음악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BS 대구불교방송 주최로 열린 제16회 꿈이 있는 문예의 마당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대구 능인고 법당에서 열렸습니다. 경포고등학교 김지우 학생이 운문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능인중 정원혁 학생이 산문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상, 함지고 여미현 학생이 그리기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대구 동호초등학교 5학년 천예림 학생 등 20명이 수상했으며 우수상과 특상 등 총 321명의 학생이 입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여되는 최다 참가상 수상의 영예는 총 500여 명이 참가한 능인중학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야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5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모식 직후 YS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으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당장한 김영삼 도서관 개관식도 함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내일 오후 8시 2020 K-POP 스타와 한류동호회가 함께하는 한국문화 함께 있기 행사를 온라인으로 엽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 9월 한류 팬들이 우리 전통 문화인 사물놀이와 민요, 강강술래, 탈춤, 태권무 등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가 강의와 K-POP 가수의 체험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안흥진과 수군 군적부를 엽니다. 이번 전시는 충남 유일의 수군 방어영인 태안 안흥진성의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3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번째 코로나19 담화를 통해 연말 모임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부쩍 낮아진 수은주 속에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힘겨운 겨울나기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주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